자, 75페이지 양가로 2번 보니까 투자의 현금 흐름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흐름. 흘러가는 거. 어디 흐름에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흐름. 흐름. 투자를 하다 보면 들어오는 돈도 있어요. 유입, 수입. 유출되는 돈도 있어요. 유출, 지출. 그래서 흐름 옆에다가 수지 써봐. 수지. 수익과 지출을 계산해서 정리한 거. 그걸 갖다 현금 흐름, 현금 수지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보기 편하라고 프린트물 2번을 잠깐 보면 되겠어요. 2번. 프린트물 2번에 보니까 현금 수지 측정, 현금 흐름 측정이라고 돼요. 그래서 박스 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영업수지, 소득이득이란 말이 나왔고, 동그라미 2번에 지분복귀액, 자본이득, 동그라미 3번에 영업소득세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이거 해볼게요. 저번에 투자의 3단계란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해보면 투자 3단계. 투자자 갑돌이가 모텔을 하나 살려고 그래요. 모텔. 예. 모텔을 사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투자의 3단계는 취득과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고 그 다음에 처분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저번 주에 했는데, 자, 이 갑돌이는 현재 10억 원을 주고 이 모텔을 사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이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숙박료 수입을 얻겠다 이거지. 그래서 운영하면서 매년 1억 원의 숙박료 수입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5년 후 처분한다면 11억 원의 처분이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투자는 취득과 운영과 처분, 투자의 3단계는 취득, 운영, 처분이다라고 저번 주에 살짝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여기서 우리 시험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요겁니다. 자, 여기서 운영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이 1억 원 있죠. 이 1억 원을 영업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수익과 지출해서 영업수지라고 해요. 영업수지. 또는 다른 말로 인컴 게인에서 소득 이득이다라는 용어도 써줍니다. 다음, 처분 시 얻을 수 있는 11억 원이라는 수익 있죠. 예, 이 11억 원이라는 수익은 뭐라 불러주냐면 지분복귀액. 다른 말로 자본 이득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지분복귀액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무등산을 한번 올라갔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얘 데리고 이제 한번 가는데, 근데 그 뭐지 무등산장 그쪽에서 팻말을 딱 보니까요, 뭐 의병제철인가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의병은 아는데 산에 무슨 제철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일단 갔어요. 그랬더니 가다 보니까 이제 산 서석대 가다 보니까 중턱에 이렇게 그 나무 펜스로 이렇게 쳐져가지고 거기 이제 딱 보니까 옛날 이제 임진왜란때 그쪽에 철광석이 좀 많이 나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무기도 이렇게 의병들이 만들고 또 그런 장소가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딱 밑을 보니까 까만 돌이 있는데 그냥 돌이 아니고 이제 아마 철광석 이런 그런 광석인가 봐요. 그게 막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우리 애한테 제가 전에 자석을 하나 사준 게 있는데 그 자석 가지고 한번 대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이렇게 하더니 그러니까 온전한 쇠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확 붙는 게 아니고 살짝 붙어서 떨어졌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녹여가지고 이제 깨서 녹여서 이제 쇠를 만든다라고 설명해 줬는데, 자, 그 자석 있죠, 자석. 이 자석은 제가 우리 애한테 사줬거든요. 1,000원 주고 사줬어, 1,000원. 문방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싼 값에 아주 그냥 효용이 큰데. 그러면 이 자석의 소유권, 지분권은 우리 아이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그거 가지고 거기다 뭐 땅에다 막 이렇게 해보고 막 놀더라고. 그러다가 한참 하다가 제가 가자 그러니까 네 하고 들었어. 그랬더니
쇳가루가 묻어 올라왔죠. 이게 바로 지분 복귀액이에요. 내 지분을 투자를 했죠. 그다음에 끄집어 올렸더니 뭔가 플러스 알파가 돼서 왔잖아요. 그런 개념을 지분 복귀. 물론 잘못되면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 지분 복귀액이다. 투자할 때 내 지분을 집어넣는데 투자가 끝난 다음에 처분하면 뭔가 지분의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변화가 생겨서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지분 복귀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그러면서 우리 시험은 영업 수지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왜냐하면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는 시장 상황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운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냐 없냐. 그게 부동산의 가치 판단의 가장 큰 기준이거든요. 우리 상가 살 때 가격이 얼마냐 상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공실이 있냐 없냐 임대 수익은 얼마나 꾸준하게 나올 수 있냐 없냐 또 세입자가 지금 어떤 유형이냐 그래서 금방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있을 세입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보고 나서 세입자 공실에 대한 위험도 적고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나온다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지. 단지 상가 분양가가 얼마냐 그 자체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에 절대적입니다. 얘는 시험에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번 나오는 거고 얘는 가끔 나와. 근데 우리 책에는 얘도 나오고 얘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때 철저하게 내용이 어렵냐 쉽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 자주 나오느냐 덜 자주 나오느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면 안 돼. 왜? 시험에 훨씬 덜 나오니까. 오늘은 요거 하나만 딱 들으면 돼요. 근데 제가 프린트물 준 것 중에 보니까 그 저기 동그라미 2번 바로 밑에 있죠. 밑에 보니까 영업수지 땡땡 조조순 전후 보이세요? 자, 제가 설명해 줄 테니까 우리 그냥 한번 해보게요. 영업수지는 조조순 전후다. 시작. 영업수지는 조조순 전후다. 그거 한번 하겠습니다. 영업수지. 갑돌이가 이제 그만해. 하라고 할 때만 하면 돼. 하라고 할 때만. 예. 자, 갑돌이가 이 모텔이라는 모텔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일부 자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끼고 지금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이 총 100실이에요. 100실. 근데 방 하나당 숙박료 또는 갑돌이는 좀 뭣도 하려고 하냐면요. 매일매일 손님 오면 숙박료 받는 것도 하지만 장기 숙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또 빌려주기도 해. 그러니까 숙박료 임대료 수입이 한 방당 연간 100만 원 예상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갑돌이는 지금 어떤 숙박업소 운영 또는 임대 사업을 지금 하겠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방이 하나당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방이 100실이니까 연간 숙박료, 임대 가능한 임대 수입은 총 얼마겠어요? 1억이겠죠. 1억. 이 1억 원을 가능한 총소득이다라고 불러줍니다. 가능 총소득. 자, 볼래요? 지금 저는 조라고 써놓고 읽을 때는 총이라고 읽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조는 총이다. 시작. 조는 총이다. 그래요. 영어로는 좀 표현이 달라요. 토탈, 그로스 다른데 의미는 똑같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소득은 총소득입니다. 우리 저 뒤쪽에 책 어딘가에 보면요. 조임대차라는 게 있어. 뭐 주거용 부동산은 조임대차를 적용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조임대차 대신에 가끔 뭐란 말도 나올까요? 총임대차라는 용어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는 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조는 총이다. 다음. 가능이라는 용어도 한번 듣고 갑시다. 가능. 자, 지금 자,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부동산을 지금 현재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산다면 1년 동안 이만큼의 소득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발생한 건 아니고 드러난 건 아니고 가능할 수 있겠다.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가능이라는 소리를 써주거든요. 근데 가끔 가능 대신에 잠재라는 소리도 나와. 잠재는 드러난 게 아니고 내재돼 있다 이거죠. 예.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이 학생한테 그랬어요. 어유 열심히 하시는군요. 당신은 학개론에 잠재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디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나는 지금 욕을 하고 갔는데 좋다는 거야. 욕을 하고 갔는데 좋대. 근데 그 뒤에 있는 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
학교를 잘하는데 화이팅 하고 갔어요. 두 번째 학생한테는 잘한다고 하고 갔거든요. 칭찬했고요. 첫 번째 학생은 욕하고 갔어요. 이 첫 번째 학생이 지금 학교를 잘하고 있으면 제가 잠재란 소리 안 쓰는 거죠. 잘한다, 화이팅 하고 가는 건데 잠재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머리가 튀는 날이 오지 않겠냐. 열심히 해라 하고 이 말이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잠재란 것은 드러난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애들 학원 보낼 때 학원 원장님이 전화 온 거예요. 저 철수 어머니, 철수가 이번 달 수학료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보내드릴게요. 근데 우리 철수는 수학을 잘해요. 그러면 원장님이 예 하고 철수가 수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철수는 수학에 잠재 능력이 있으니까 잘 지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엄마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철수가 현재 수학을 잘하고 있으면 원장이 망설이지 않아요. 말 끝나자마자 철수 수학 잘합니다. 이번에 광주 수학 경시대에 내보낼 겁니다. 저만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망설이다가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잠재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 말은 현재는 그저 그렇고 보잘것없는데 일단 계속 돈을 처바르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머리가 트인 날이 오지 않겠느냐. 이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학원 선생님이 그 소리 하면 기뻐하지 마세요. 예, 기뻐하지 마세요. 예,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같은 용어, 조는 총이다, 가능은 잠재다 이렇게. 자, 이제 가능 총소득이 1억 원이 이상이 되는데 그러나 이거는 말 그대로 가능한 상태를 상정할 뿐이에요. 이게 되려면 공실이 하나도 없어야 돼. 1년 내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 금액을 낮춰주는 거죠. 낮춰주는 거죠. 또 하나 프린트물에 제가 불량부채란 말을 쓰지 않았겠어요? 불량부채는 용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는데 불량부채는 왠지 양호하다, 불량하다. 불량하다. 그냥 불량하다. 왜 불량하냐? 사업을 하다 보면 수입이 발생하기도 하고 지출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수입이 들어와야 되고 정상적인 지출만 발생을 해야 하는데 불량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801호 사는 임차자는 사실은 이제 6개월 동안 장기 투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썼어요. 그래서 월세 다 받았어 6개월치. 그랬는데 평상시에는 인사도 잘하고 이제 양반인데 술만 먹으면 일주일에 2번은 미친 개가 되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왔다 나가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방 빼라고 그래. 그랬더니 얘가 나 6개월 계약했는데 왜 빼요? 안 나가요. 그래버려. 그래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괜찮은데 아무튼 쫓아내야 돼. 그러려면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니까 이사 비용도 줄게. 집도 내가 알아보라고 중개 수수료도 줄게. 게다가 50만 원 더 얹어줄 테니까 제발 좀 빼주라. 그러면 그럽시다 뭐 그럴 수 있죠. 보세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된 상태에서는 이런 피 같은 불필요한 돈 임대인이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가피하게 이런 불량스러운 비용이 나갈 수도 있지요. 이런 개념이 불량부채야. 또 있어요. 여기 701호 사는 학생은 월세를 3달째 안 내고 있어요. 근데 잠적해 버린 거야. 연락도 안 돼.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불량스럽게 연체되고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 경우를 그냥 불량부채라고 그래. 그래서 불량부채는 불량한 상황이다. 그렇게 감만 잡으시면 되겠어요. 다음. 지금 갑돌이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 운영하는 운영수입, 임대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분명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태양광이 아주 유행이래. 그래서 보니까 옥상에다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면 한 달에 150만 원의 부수입이 생길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소득은 임대 수입 외 기타적인 부수입이다 해서 기타 소득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유효하게 얻을 수 있는 총소득이 돼요. 유효 총소득. 자, 앞으로 당분간은 쓰기는 저소득이라고 쓰고 의도적으로 자꾸 총소득이라고 읽을 거예요. 당분간 한참 동안. 그러면 저소득과 총소득은 서로 똑같은 말이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네. 다음. 여기서 이제 빼야 될 게 있어요. 들어온 돈이 다 내 돈이 아니에요. 모텔 청소하려면 아주머니 인건비도 드려야 돼요. 손님도 들어오면 칫솔,
치약, 면도기, 비누 이것도 계속 줘야 돼.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경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용이? 그럼 영업 경비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게 순 영업소득이에요. 오늘은 있잖아요. 오늘의 목표 암기하는 거 아니다. 그냥 들어보는 거다. 그냥 들어보는 거다. 근데 나중에는요. 여기다 별표 칠 거예요. 네. 순영업소득은 이 자리에서도 나오고 다른 자리에서도 감정평가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무조건 이 순영업소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나오든지. 예. 그래서 뭐 아무튼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순이란 말 있죠. 순. 순은 이렇게 요렇게 쓰죠. 매치순자. 매치순 할 때 순자. 예.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거. 이렇게. 어디 이름에 순자 들어가시면 손 번쩍. 요거 많이 쓰는데 안 쓰나요? 이 머리 이제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신 분 머리가 맑고 깨끗해요. 아무것도 안 들었다 이거죠. 자, 이제 우자 원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순수익, 순소득, 순이익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순은요 총수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고 남은 것을 순수한 수익이라고 이야기해. 유효한 총소득에서 총 영업하면서 발생되는 경비를 빼니까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 빼고 남은 거 그걸 갖다가 순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제 여기서 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오늘은 그냥 쓰겠는데 다음부터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꿀 거예요. 지금 오늘 그냥 쓰는 거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나왔죠? 자, 원리금 말이에요. 원리금. 자, 부채가 있으면 이 부채를 빌려온 사람에게 제 날짜에 서비스 원리금을 제대로 갚아라. 그걸 갖다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갚는다 이건데 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있어요. 투자자가 일부 자금은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한다면 대출을 받는다면 이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빌리는 돈에 대한 원리금을 차감시키겠다 이런 항목이 있으나 만약에 투자자가 100% 자기 지분으로만 투자하게 된다면 이 항목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이걸 뺐더니 세전은 세금 내기 전이에요. 세전에 현금의 흐름, 현금 수지가 나올 수 있대요. 세전은 세금 내기 전이니까 잠깐만 수지가 뭐지? 그렇죠. 수익과 지출을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전이니까 세금을 빼야 돼. 세금을 빼면 뭐가 되냐면 세전에서 세금을 빼면 세후가 되겠죠. 자, 근데 요 과정은 처분의 과정이 아니고 영업 운영의 과정이거든요. 영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은 양도세는 아닌가 봐요. 처분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사업하신 분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있죠? 그거야, 그거. 그래서 영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해서 영업소득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전에서 세금을 빼면 세후에 현금의 수익과 지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순, 전, 후. 자, 따라서 하세요. 영업수지는 조조순, 전후 시작. 영업수지는 조조순, 전후. 항상 나와요. 항상. 예. 근데 아마 제가 이거 암기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암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내년 3월 달부터는 매달 전국 모의고사를 봐요. 우리 학생들 그 수능 모의고사 본 것처럼 모의고사 시험을 계속 봐.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들으면 알 것 같다고 자기가 그냥 이론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남은 얼만큼 올라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실제 시험에서도 역시 문제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 시험 보는 훈련을 자꾸 해주는 게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매번 나와. 시험 볼 때마다 매번 나오고요. 책에도 엄청 강조하고 저도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징글징글해가지고 머릿속에 다 들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아무튼 항상 중요하다 그렇게 말해두시고요. 오늘은 그냥 머릿속에 담지 말고 그냥 들어보는 거 있어요.
영업수지는 조조순 존우. 조는 총이다. 수는 가능은 잠재랑 똑같은 말이다. 수는 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총수입에서 총비용 빼고 남은 순수한 것을 말한다. 그 정도만 여기서 지금은 들어두시면 돼요. 영업수지는 조조순 전후. 자, 근데 프린트물 잠깐 보니까 영업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분복계획은 시험에 듬성듬성 나와. 설명도 되게 간단해. 근데 안 할래요. 출제 비중이 떨어지니까 더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지만 책에 지분복계획은 매매순 전후라고 써놓은 거 있죠. 그냥 한번 읽읍시다. 뭔 말인지 몰라도 읽어봅시다. 자, 지분복계획은 매매순 전후. 시작. 지분복계획은 매매순 전후. 됐습니다. 다음. 요거 보니까 영업소득세라는 게 나왔습니까?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영업소득세 계산 과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빼기 이자란 말이 있고 빼기 감가상각액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중요하니까 이 두 놈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프린트문에 빼기 이자 지급분 빼기 감가상각액 있죠. 네. 제가 1년에 1,000만 원을 벌어요. 1,000만 원. 제 1년 소득이 1,000만 원인데 소득세율이 20%래요. 20%.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돈에 세금 20% 내는 거 아니고요. 1,000만 원 버는데 여기서 교통비로 쓴 돈도 있을 테고 교육비로 쓴 돈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의료비, 병원비도 있고 자동차도 샀고 인적 공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공제시킨 다음에 남은 돈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을 뭐라 불러주냐면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그래요. 자, 과세 대상 소득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대상이 되는 소득이래.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공제시키고 남은 요게 바로 과세 대상 소득이니까 500에다 20%를 곱해서 세금 100만 원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연반정산 하잖아요. 그러면 공제수를 막 많이 내야 되죠. 공제는 더하기에 빼기예요. 빼기가 많아야지 과세 대상 소득이 작아지거든. 그래야 세금 적게 낼 수 있거든. 그래서 막 인적 공제 뭐 공제소를 잘 내야 돼. 그래야지 세금도 덜 내고 낸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시험에 세금에서 나오는 빼기는 세금을 줄여줄 수 있다 이거예요. 절세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절세 효과. 세금을 줄이는 절세 효과. 그래서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는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계산 문제 할 때도 물론 나오기도 하지만 투자 이론과 부동산 금융 거기서 지문으로도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는 절세 효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갑돌이가. 근데 이 부동산에서 수익이 1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대.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라고 국세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갑돌이가 이제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이걸 살 때 일부 자금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네. 그래서 연간 원리금을 갚는데 그 중에 원금으로 1억을 갚았어요. 이자로 2억을 은행에 지불했거든요. 총 은행에 1년 동안 빌린 돈에 대해서 3억을 냈어. 근데 여기서 원금으로 갚은 돈 1억 원은요. 이거는 비용이 아니에요. 원금을 1억 상환 갚는 만큼 내 부채도 그만큼 줄었겠죠. 그만큼 내 지분이 커지죠. 그러니까 원금분으로 상환되는 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근데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이자는 백날 갚아도 부채가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결국은 이만큼의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자 비용은 원리금 중에서 뭐 비용? 이자 비용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절세 효과 얻을 수 있어요. 다음. 갑돌이가 10억 벌었어요.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세율 적용해서 세금 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갑돌이가 국세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세금 내겠다. 나 10억 번 거 인정한다. 근데 내 말 좀 들어달래. 뭡니까 했더니 자기가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무려 100억 주고 샀대요. 1년간 10억 번 건 인정한대. 근데 100억 주고 샀는데 이 건물에서 1년 동안 요만큼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 건물에 1년 동안 1억만큼의 감가상각이 발생했대. 그럼 사실은 수익을 외관상으로는 10억 번 건 맞긴 하지만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 자본 가치가 1억 원이 까였다. 이거 제발 좀 고려해 주세요. 그랬더니 국세청 장관이 그래 맞아 알았어. 그런 것은 내가 비용으로 봐줄게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가상각비 이 금액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되는 자본 손실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죠. 그러니까 절세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는 둘 다 세금 공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지금. 네. 자, 78페이지. (78) 어제도 이제 어떤 학생이 수업 끝나고 나서 잠깐 이제 하소연을 해요. 자기는 이제 책을 놨다가 이렇게 공부한 지가 이제 처음으로 이 공부를 지금 몇십 년 만에 하는 건데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꾸 들으면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잊어버린다고 그래. 그래서 오늘 배운 것도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저도 맨 처음 강의할 때는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강의하는데 제일 상처받았던 소리가 나는 죽으라고 막 열심히 강의했는데 나가면서 아씨 하나도 모르겠네 그런 소리.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보면 사람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 아니 그래도 오늘 가르친 게 수십 개를 가르쳤는데 어떻게 하나도 모르겠어. 한두 개는 알겠지 그래도.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그 소리가 나와요. 근데 되게 상처받은 소리였어요. 내가 되게 싫어하는 소리. 근데 또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더 먹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 이렇게 이 공부를 안 해보다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 순간순간은 말귀를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하나도 안 배운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공부가 원래 그래요. 한 번 들었는데 다 기억을 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이 강의, 그러니까 이게 제 첫 직장이거든요. 이 강의한 게 제 직장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는 살아오면서 이력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첫 직장인데, 근데 저도 강의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들이 한 번 듣고 안 잊어버린다. 그럼 저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2달만 수업하고 나머지는 백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고마운 게 그렇게 쉽게 잘 알려서 설명해줘도 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럼 그 다음에 또 공부해도 마치 새로운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수업도 지루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자꾸 배우고 잊어먹고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해도 자꾸 잊어먹어. 그러니까 또 특강하면 또 수입도 들어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꾸 배우고 잊어먹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원래 콩나물의 시루에서 이 콩나물 크듯이 딱 그런 개념이거든요. 배우고 나서 돌아섰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 것처럼 느껴지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오늘 우리 조조순전 이런 거 배웠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아까 화폐의 시간 같이 뭐 현각에서 막 했죠. 돌아서면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 그런데 2달 후에 다시 그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공부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이제 처음 듣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들어본 거야. 맞아. 하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웅얼웅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점수가 합격 점수가 85점이 합격 점수라면 초반부터 죽어라고 해야 되는 거지 막. 지금부터 코피 터지고 해야 돼요. 근데 합격 점수가 60점이야. 게다가 얼마나 더 좋냐면 우리 학계로는 부동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설명한 거거든요. 공부 전혀 안 해도 40점은 거의 대부분 다 40점 이상은 나와요. 공부를 전혀 안 해도.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 이자율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는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감소하죠. 이거는 공부가 아니고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 올리니까 이자율 오르고 뭐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어디? 항상 시험에 나온 거 해볼까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임대료 상한제는 서민들 저소득층을 보호해주게 한 거야.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가격을 통제한다. 말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죠. 틀렸죠? 다음. 분양가 상한제를 임대료 상한제를 시장 가격보다 낮게 통지하면 공급자가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근데 시장에서 과잉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 아니죠.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질이 좋아진다? 낮아지는 거 아닌가? 그죠? 얼마 전에 기준금리 며칠 전에 올렸죠? 그러니까 연일 지금 뉴스 나오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낮아진다. 올라가는 거죠. 다 기출 문제, 근래 나왔던 다 기출 문제.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시험에 나오고 배우는 것들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기본적으로 40점 맞아요. 맞아. 예, 공부 안 해도. 그러니까 목표를 40점을 두신 학생들은 그냥 놀아도 되는 거예요. 놀아도 돼. 근데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공부 전혀 아는 상태에서 8문제 플러스 알파 시키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험도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험이 합격 점수가 60점이니까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대신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나중에는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시험 보는 요령이 갖춰져야 돼. 어떤 스타일의 문제는 패스하고 넘어가라. 어떤 거는 어떤 걸 봐야 된다. 아까도 제가 그랬죠. 뭐 우리 화폐 시간 같이 뭐 하면서 뭐 어떤 돈을 몇 년 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쓰냐. 그것도 나중에 보면요. 버벅대는 학생들 천지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열심히 봤는데 그런 문제가 어떤 게 나오면 문제 푸는 요령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꺼번에 보지 말고 맨 뒤에 먼저 봐서 현재 가치인지 미래 가치인지 보고 그다음에 앞에 봐서 매치시키면 된다. 이런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요령만 갖춰진다면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결국은 자꾸 배우고 잊어먹고 해도 결국은 마지막에 덜 잊어버리면 많이 알면 합격하는 게 아니고 배우고 잊어먹고 하다가 마지막에 좀 덜 잊어버리면 합격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특히 학예로는요. 고득점 안 나와요. 근데 다른 그 어떤 과목보다 65점, 70점 맞기가 가장 수월한 게 우리 학계론이에요. 어려운 거 다 제껴버린다 하자. 옳은 거 틀린 거 물어보는 거 있죠. 거의 다 기출문제에서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배우고 잊어먹고 막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막 힘들고 그러면 안 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야 돼. 그러면 지금만 배우고 돌아서면 잊어먹었나?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나? 또 그것도 별로잖아요. 옛날에 한참 고등학교 때 20대 초반 때 그때도 한 번 들으면 전혀 안 잊어먹었나요? 그때도 천재는 아니었죠?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 머리 상태가 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리고 합격 점수가 60점이에요. 특히 우리 부동산 학계로는 그 60점 중에 40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루죠. 그러니까 맞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니세요. 예? 그래서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시킨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근데 이제 내년 뭐 한 3월 달 정도 되면요. 숙제를 많이 좀 내줄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해야 되잖아.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내년 3월 돼도 시간은 많이 남기는 많이 남았죠. 3, 4, 5, 6, 7, 8, 9.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수업 자료도 뭐 오늘의 암기할 내용 딱 써놓고 가고 그다음에 뭐 가로놓기라든지 뭔도 숙제도 내가지고 책 몇 페이지 어디 있는 거 찾아가지고 써가지고 와 막 이렇게도 좀 하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3월이야. 지금은 편하게. 지금도 아주 얼굴 보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아주 좋아요. 자 다음 78페이지 보니까요. 파란색 2번에 투자 분석 기법이 나와요. 투자 분석 기법.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뭘 했냐면 부동산에 투자하다 보면 돈이 들어오는 돈, 수입도 있고 지출되는 돈, 유출도 있어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그런 걸 지금 했었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자가 분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준에 충족되면 투자를 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겠다. 이제 그런 거 판단하는 겁니다. 투자를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 이제 설명 앞서서 하나 더 듣고 갈게요. 정상 이윤이란 말도 있고 초과 이윤이란 말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투자하는데 100원 주고 샀는데 100원 벌었어.
그러면 들어온 돈 100원에서 나간 돈 100원 빼니까 0이죠. 이 0이 뭔 말이냐면 없다야. 뭐가? 적자가 없다. 초과이윤도 없다 이겁니다. 대신에 적자를 보지 않았다는 것은 정상 이유는 있는 거예요. 투자자가 원래 얻고자 했던 정상 이유는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이윤만 얻는다 하더라도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해야 돼. 한다. 투자자가 원하는 이익이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초과이윤이 있다는 것은 정상 이윤 챙겨놓고 더 많이 벌어갈 수 있다 이거죠.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그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할인, 현금, 수, 지, 분석법이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오늘은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자 이제 볼 거예요. 투자를 하다 보면 돈이 수입이 되기도 하죠. 돈이 지출이 되기도 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현재 돈 주고 산다면 수입은 미래 얼만큼 수입이 예상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시험에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게 나와요. A란 투자 대안을 투자하게 된다면 B란 투자 대안을 투자하게 된다면 A는 현재 살 때 예를 들어서 1,800원을 주고 산다. 예를 들어서. 근데 A 투자하면 1년 후에는 2,100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B는 살 때 현재 4,000원 주고 산다. 근데 1년 후에 4,100원이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시험에 표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자, A는 투자하면 들어온 돈 2,100이죠. 나간 돈 1,800이죠. 바로 여기서 이거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가는 돈은 현재 시점이고 돈이 들어오는 시점 미래야. 그럼 현재하고 미래의 시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차감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시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투자 분석하고자 하는 시점 언제죠? 현재 시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거니까 현재 시점에서 맞춰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래 예상되는 수입을 뭐에서? 할인을 해서 현재 시점으로 값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 가지고 이 둘을 가지고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계산기 꺼내봐요. 한번 누르는 연습해 보게요. 자, 일단은 우리 다시 볼게요. 주목. A는 지금 1,800 주고 사는데요. 1년 후에 2,100이 예상돼. 그러니까 시점이 미래고 현재니까 다르니까 미래 예상되는 수입을 할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할인율이 5%다라고 하자. 그러면 1.05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거 먼저 할인해 보게. 자, 먼저 2,100을 일단 쳐보세요. 2,100을. 자, 2,100 쳐보세요. 2,100까지만 치세요. 일단은. 2,100원 쳤죠? 이거는 1년 후의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돼. 근데 할인율이 5%면 나누기 1.05를 쳐봐. 일단 거기까지 쳐봐. 2,100원 나누기 1.05 쳐보세요. 얼마 나왔어요? 2,000원 나왔죠. 자, 주목. 이 2,000원이 A에 투자했을 경우 현금 유입은 1년 후에 예상되는데 미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본 거야. 이게. 이거면 얘는 지금 시점이 언제예요?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A를 살려면 얼마 주고 사야 돼? 아니지. 현재 A 살려면 1,800원이 지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금이 지출되는 시점과 현금이 유입되는 시점을 같이 만들어줬죠? 이제 바로 여기서 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빼니까 얼마예요? 200원이란 것은 0보다 크죠? 정상이윤 플러스 알파가 됐죠? 그럼 A는 투자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제 B를 할 거예요. B를 하는데 잠깐만. 1년 후에 4,100원이 예상돼요. 여기서 바로 4,000원 빼고서 100원 남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다시 4,100원 쳐봐요. 이건 1년 후의 금액이니까 할인율 5%를 적용하면 나누기 1.05 한번 쳐볼게요. 얼마 나오죠? 3,900원 정도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현금 유입의 현가야. 근데 A를 사려면 지금 얼마 주고 사야 돼? 4,000원. 그럼 A를 사면 마이너스
100원에 적자가 생깁니까? 그럼 0보다 커 작어? 적죠. 그럼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난이도 상위 계산 문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논리만 차분하게 생각하면 난이도 상위 아니에요. 개념만 알면. 보세요. 그러니까 B는 4,100원에서 4,000원 빼서 100원 남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걸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A는 현재 가치가 2,000원. 2,000원에서 1,800 빼니까 남는 게 있으니까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B는 현금 유예별 현재 가치로 계산했더니 3,900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B를 살 때는 지금 현재 4,000원 주고 사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B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적자가 나오죠. 그럼 B는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분석하는 게 바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그러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인한다 안 한다?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할인된 값은 무슨 가치가 돼야 돼요? 현재 가치, 줄여서 현가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용어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거 계산하느냐 한 문제가 안 됩니다. 됐고, 하나 또 갈 거예요. 거의 매번 시험에 안 빠지고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 분석 기법은 매번 나와요. 매번 나오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 중에 할인율을 적용한 기법이 뭐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기법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 알려줄 건데요.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알려줄 건데, 현가란 말이 붙었다는 것은, 자, 투자 수익은 미래 예상되는 거거든. 근데 현재 가치 줄여서 현가란 말이 붙었다는 것은 뭐 했으니까? 할 일을 했으니까 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가란 용어가, 현재 가치, 현가란 용어가 나오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무조건 할인된 기법이다라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순현가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얘 할인했다 안 했다? 했다. 아이고, 그렇게 너무 지금 사법 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니,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하지 말고 했어 안 했어? 현가 있으니까 할인했다 이러면 돼요. 예. 할인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예,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앞으로 현재 가치란 표현이 나오면 할인되었다, 할인되지 않았다, 할인됐다라고 그렇게 하나 알아두시고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즉 할인했다. 다음 우리 양가로 2번 비할인연금 분석법 보이시죠? 저 밑에 할인의 반대가 비할인 아닐까요? 그죠? 저 밑에 표를 보면 유형이 있는데 유형에서 어림셈법이라고 있을 거예요. 밑줄 그으세요. 어림셈법 밑줄. 어림셈법. 림, 셈, 법.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계산의 정확성을 위해서 할인해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대신 할인하려면 계산기가 필요하지. 시간이 걸려. 근데 어림셈법은 셈이 계산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림 잡아서 하겠대요. 즉 할인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해버리겠대. 그게 어림셈법인데요. 나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냥 용어만 들어보는 거예요. 자본회수 기간이란 게 나와요. 자본회수 기간. 부동산의 총 투자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투자 이론에서 부동산의 가격이란 것은 투자자가 투자 시 매입할 때 들어간 돈, 현금 유출을 말하는 거예요. 유출. 예. 10억 주고 사면 순영업 소득이 2억 원 예상된다. 그러면 2분의 10, 10 나누기 2는 5조. 거기다가 연자를 붙여준대요. 5년. 10억 주고 사면 매년 순영업 소득이 2억이면 투자한 자본은 5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 다시 할게요. 현재 10억을 주고 사는데 앞으로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그러면서 매년 순영업소득이 2억씩 2억 원의 순영업소득이 매년 이렇게 발생한대. 매년 이렇게 발생한대요. 팔 때까지. 그러면 할인율이 만약에 10%다 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년 후에 2억은 현재 가치로 알아보려면 나누기 얼마 하면 돼요? 1.1. 어디 우리 2억 나누기 1.1 또 쳐보세요. 2억 나누기 1.1. 어디서 많이 그렇죠? 우리 학계론에 이 숫자가 되게 좀 잘 나와요. 1818 뭐 이렇게. 예. 그래서 1억 8,018만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음 2년 후에 2억은 얼마일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잠깐만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나누기 1.1 또 쳐보면 나누기 1.1 그대로 쳐봐요. 나누기 1.1 쳐보면 한 그럼 1억 6천 얼마 나오죠. 그러면 이제 무슨 말하고 싶냐면 만약에 할인을 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면 1년 후에 2억은 한 1억 8천 얼마밖에 안 되고 2년 후에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억 7천 얼마밖에 안 돼. 그러면 할인하고 모으면 5년 모아도 10억이 안 되고 한 7억 얼마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림셈법은 할인 안 해요. 할인 안 해서 뭐라 하냐면 얘는 할인하면 귀찮거든. 그래서 그냥 아씨 귀찮으니까 그냥 1년 후에 2억도 지금의 2억이라고 해. 3년 후에 2억도 지금의 2억하고 똑같다고 해. 5년 후에 2억도 지금의 2억하고 똑같아. 라고 해버린다면 할인하지 않는다면 10억 주고 사서 단순하게 몇 년만 모으면 2억씩 5년만 모으면 10억이 될 수 있죠. 그러면 2억씩 5년 벌면 투자한 자본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어림셈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림셈법의 특징, 계산의 편리성, 간편성을 위해서 할인한다 안 한다. 할인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나오는 계산 문제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계산 문제도 있는데 어디가 더 간단할 것 같아? 오, 눈치는 빨라. 맞아요. 심지어는 이제 앞전에도 시험에 이제 어림셈법 계산 문제 나왔는데 뭐 아무 문제도 없는 거고, 심지어 이런 문제도 나온 적 있어요. 부동산을 살 때 이 부동산의 가격은 100억짜리다. 투자 이론에서 부동산의 가격은요,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죠? 부동산의 가격은 100억이다. 매년 순영업 소득은 10억씩 예상된다. 자본의 수기간이 몇 년이냐? 바보도 틀릴 수 없는 문제가 나와요. 몇 년이야? 그렇죠. 아니, 숫자가 100억, 10억이면 딱 10년이 끝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그런 식의 단순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특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할인한다 안 한다. 미래 예상되는 수입을 할인해서 언제 시점에서? 현재 가치 시점에서 분석한다. 할인한다. 어림셈법은 계산의 정확성보다는 우선적인 판단, 편리성을 위해서 어림 잡아서 셈한다. 할인한다 안 한다. 할인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용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잠깐 휴식했다가 부동산 금융합니다.